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나의 찐 모습을 구체화해 가고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뭐 사이드 프로젝트니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모든 인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백하자면 저는 타고난 기질이 조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TCI라는 그런 기질 검사를 해봐도 긍정의 그래프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의 최악을 달릴 때도 항상 거기 안에서도 희망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치만 항상 행복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사건, 사고가 많았고 불행한 날도 당연히 있고요. 어젯밤도 고민이 있어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렇게 저도 자잘자잘한 고민이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네거티브하게 기질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행복해지세요. 행복하면 정말 즐거워. 이런 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인 접근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추려서 왔습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마 그 전 영상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 정말 진리적인 이 문장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에 대한 이런 나의 고정적인 가치관, 생각부터 벗어야지 첫 번째 발걸음을 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행복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 주머니가 큰 덩어리 한 3개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 텅 비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덩어리의 행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한다거나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한다거나 로또 당첨이 된다거나 누가 봐도 행복한 큰 행복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쩌면 이 큰 행복들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단순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운이 따라야만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을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정의를 내려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복들을 한번 보기 시작해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일을 빨리 끝내서 정시 퇴근을 했다. 아, 행복해. 그리고 오늘 퇴근을 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사고 맥주를 사서 집에서 한 캔 탁 따서 여유롭게 내가 예능 시청을 하면서 그걸 먹어. 아, 행복해. 내가 오늘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줬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소식을 줘. 아, 행복해. 이런 식으로 행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작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잘 안 됐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 아직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시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물체를 보는 시력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는 시력 자체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이 시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 2번째 팁이 나옵니다. 내 행복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드냐? 방금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작은 행복들 있죠? 그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확행 리스트를 여기다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별거 없어요. 초여름 밤에 이불 위까지 끌어올리고 자는 거, 그때 너무 행복하죠. 토요일 밤에 놀라운 토요일을 틀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 한 잔 하면서 영상을 충분히 즐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해먹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리스트가 10개여도 되고 100개여도 되고 1000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다이어리를 꼭 구매했었는데 다이어리를 사면 맨 마지막 장에 꼭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적었어요. 단어 위주로 적었었거든요.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힘든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오늘 좀 많이 지친다. 아, 오늘 진짜 힘드는데 기분이 너무 다운된다. 이런 날 이 소확행 나만의 리스트를 꺼내서 그냥 그중에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지치고 배고픈데 뭘 먹지? 이때 대충 먹으면은 사람이 되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대요. 그럴 때 그냥 내가 김치볶음밥 먹을 때 행복했구나.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순간부터 조금씩 에너지가 차올라요. 그리고 먹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확행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조금 더 눈에 보이게 가시화하고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오롤리데이에서 원데이 원해피라는 제품도 만들고 있죠. 이런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나중에 한번 쫙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정회로를 돌리는 연습을 해라. 정말 진부합니다. 그쵸? 긍정 내가 못하고 싶어서 안 하나? 안 되는 거 어떡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이론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뇌 알고리즘이 항상 비슷하게 이제 굴러가요. 그 끝에 항상 부정문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리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1년에 2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11명, 12명이었는데 지금 24명이 됐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월급 어떻게 주려고 그래? 이런 약간 우려가 섞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을 했던 그 문장과 제 마음속에 있는 문장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제 마음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그래. 그럼 이 많은 직원들 월급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앞에 문장은 어떻게 하면 직원 월급을 주지? 고민해서 걱정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 걱정 없는 더 건강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뒤에 고민은 앞으로가 보여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돼요. 약간 고민의 결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고민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죠. 또 일예로 저희가 작년에 중국 도용 사건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때 34건 정도가 도용 사건이 발생하고 좀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때 저도 한 2, 3일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때 제가 막 뉴스 데스크에 가서 공중파도 타고 그리고 원래 오롤리데이를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 저희한테 다 관심을 가져줄 만한 아주 큰 이슈였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걸 좀 더 오롤리데이스럽게 위기를 극복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진행하고 있던 비해피어 캠페인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팀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역시 오롤리데이다. 오롤리데이 진짜 긍정적이다. 와, 이거 진짜 응원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롤리데이의 매출이나 오롤리데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한동안 저희 내부에서의 구호가 위기를 제가 외치면 저희 팀원들이 막 일하다가 기회로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가 저희의 그때 한동안 슬로건이었는데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도용 사건에서 좌절하고 힘들었으면 아마 지금 소송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구나. 어떤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문 있죠. 나 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렇게 받고 내가 내 집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이런 고민이 떠오른다면 그거를 텍스트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연필로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은 노트북 펼쳐가지고 적어보세요. 이 문장을.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긍정문으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긍정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능력을 더 올려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는 연봉을 더 재테크를 잘해서 큰 돈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집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전자는 그냥 신세 한탄인 거예요. 넋두리.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은 문장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저는 에너지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떤 고민이 떠오른다.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긍정문이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주변에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긍정문으로 바꿀 수 있냐? 아니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갖고 타고난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다리가 좀 불편한 분들이 정말 연습을 해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만 봤을 땐 너무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본인의 몸의 상태가. 근데 어떻게든 끈질기게 해서 극복해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회로 돌리기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나랑 더 친해지기. 이것도 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질문을 엄청 합니다. 너 어떤 음식 좋아해?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가족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알아가고 그 사람과 알아가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해야 될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걸 잘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해보는 거예요. 아까 소확행 리스트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시시때때로.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자문자답을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남들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물론 아까 자취를 일찍 시작해서 그런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샤워하면서도 계속 혼잣말로 질문을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글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이 항상 맞지는 않겠지만 틀린 적도 있겠지만 그 틀리는 것들도 저한테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음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또 미래의 나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더 나은 저를 만들고 저의 삶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수시로 본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랑 정말 친해져 봐라. 이게 4번째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이 나의 프레임을 바꿔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두 번째는 나의 행복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소확행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라. 세 번째, 긍정회로를 돌려라. 나의 고민을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라. 네 번째, 그리고 나랑 더 친해져라. 자문자답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알아가라. 그동안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은 한번 이 4가지 방법을 꼭 실행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는 저걸 가지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근데 그거를 노력해서 갖고 왔는데도 뭔가 공허했던 사람 이분들은 그게 본인의 찐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다 보면 나만의 정말 찐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나의 찐 모습을 구체화해 가고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사이드 프로젝트니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런 고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항상 모든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내가 나를 추앙해줄 때 나는 가장 나다울 수 있고요. 가장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랑 친해졌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온전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친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찐 행복에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와 오롤리데이가 이렇게 컨텐츠나 도구들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볼게요. 이거 보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아까 긍정문을 바꾸는 방법 이런 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댓글은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DM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는 작은 행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발견하는 시력을 점점 키워서 꼭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